어머나 어머나. 지금 이 제목 보시면서 어머나 유영재 다음에 쌍따옴표가 있어. 아니 그러면 지금 김묘성 기자님 이거 유영재라는 사람이 한 말이야 이러실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영재 씨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유영재 씨가 입을 열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어머나. 그동안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면 부인해 왔었죠. 네.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선우은숙 씨가 살림을 잘 못한다면서 언니를 부르자고 했을 때 유영재 씨는 일단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신혼집에 타인이 와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는데 선우은숙 씨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동거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신에게 선우은숙 씨 언니와 자신의 관계는 남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영재 씨는 이 선우은숙 씨 언니에 대해서 엄마 같았다라는 표현을 재차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잘 잤냐, 건강은 괜찮냐 등등의 안부 인사도 다른 가족들보다 횟수도 더 많고 잦았다라면서 어머니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그 이상의 친밀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홀로 살면서 열이 많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자유롭게 옷을 입곤 했다라면서 그간의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최진문 교수님 예. 보세요. 엄마처럼 잘 잤냐, 건강은 괜찮냐, 이 안부 인사도 다른 가족보다 횟수가 더 많고 잦아서 자신의 친엄마한테 받지 못했던 그 이상의 친밀함이 있었다는 이거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 지금 자기 엄마가 들으시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아니 엄마의 친밀감이라 하더라도 네. 말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잘 잤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나이가 지금 그리고 아무리 엄마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좀 자기의 처형이잖아요. 네. 처형에 대해서 신체 접촉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네. 그리고요. 실제로요. 선우은숙 씨 언니가 2차 공판에 나와 진술했던 내용과도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드려보면 네. 유영재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가족들과 달리 친밀감이 다르게 있었다고 자부한다.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언니 주장은 유영재 씨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터치입니까? 또 불 끄고 자려고 하는데 유영재가 들어와서 내 쪽에 누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 옮기니 나를 잡아 당겼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친밀함의 터치를 더 주장하고 싶었던 건지 네. 유영재 씨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언니는 내게, 이제 선우 씨 언니를 얘기하겠죠. 염색도 해주고 자신이 마사지를 잘한다면서 신체 접촉에서 발 마사지도 해주기도 서로를 위해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 여쭤보기 전에 우리 최명규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거 하나. 유영재 씨가 한 말 중에 오랫동안 홀로 살면서 참 진짜 이걸 제 입으로 나가야 되나요? 오랫동안 홀로 살면서 열이 많아서 집에선 자유롭게 옷을 입고 의학적으로 이거 앞뒤 관계가 맞아요? 아마 술을 많이 마셨다면 그건 말이 될 것 같아요. 술 많이 마시고 술을 많이 드셨는지 아닌지 오랫동안 홀로 사는 것과 열이 많은 것과 인과관계가 있어요? 오랫동안 홀로 그거는 살아서 열이 관계 많다. 오랫동안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고 가정하면은 오랫동안 홀로 살아서 항상 술을 많이 마셨고 술을 마시면 열이 많이 났다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훌렁훌렁 그리고 이렇게. 술을 마시면은 나는 거의 나 자신을 컨트롤 못하고 인사불성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중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오랫동안 혼자 사는 것과 몸에 열이 많은 건 관계가 없고요. 본인은 열이 많다고 느껴도 아마 체온을 재면 항상 정상이었을 겁니다. 이 결심 공판에는요. 그동안 앞선 2차 공판 때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직접적인 피해자죠. 그리고 3차 공판 때는 선우은숙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심 공판에는 선우은숙 씨 친언니와 선우은숙 씨는 안 나오고 피고인 신문이 있었어요. 유영재 씨의 얘기를 이제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선우은숙 씨 변호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숙 선생님이랑 언니분께서는 대단히 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유영재 씨의 말은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치밀하다고 그렇게 터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이런 류의 친밀감의 표시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친밀감 표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앞뒤가 안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 마사지를 해준 거랑 입에 담기 어려운 되게 수치스러운 부위에 어떤 수치스러운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 내지 물타기가 아닌가 많이 좀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요거 하나 짚을게요. 허준 변호사님. 지금 노종원 변호사가 그 얘기인데 저희도 유영재 씨가 했다는 말 들으면서 혹시라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런 발 마사지도 해줬었나? 그런 사이였나? 라고 혹시 이거 고도의 변호 전략에서 나온 걸 수 있어요. 왜냐면 노종원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이게 일종의 완전 변명 내지 물타기 작전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이른바 유영재라는 사람은 저 결심 공파 때 판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발 마사지를 해준다는 것이 어떤 성적인 어떤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진술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적인 목적 없이 어떤 마사지라는 행위 자체가 뭐 건강을 신경 써주는 이게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의를 상대방 측이 오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이런 평소에 친밀한 접촉이 잦았기 때문에 유영재 씨가 어떤 좀 더 추가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성적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발 마사지 얘기, 뭐 건강을 신경 써줄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운숙 씨 친언니가 자신한테 염색도 해주고 마사지 잘한다면서 신체 접촉해서 발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다. 그렇게 서로가 친밀하게 애쓰고 노력했다. 근데 무슨 성추행이냐 그런 논리를 편 것 같아요. 근데 최명규 원장님, 노종원 변호사도 그 얘기했지만 이럼으로써 선운숙 씨의 친언니와 선운숙 씨에게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지금 2차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누가 내 손을 잡으면 나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내 발을 만지면 나도 발을 만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내 발을 만졌다고 해서 가슴을 만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저 말 자체를, 저 상황과 저 논리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를 갖다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결심 공판 때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유영재 씨의 말을 쭉 종합해보면 기존 태도와 변함이 없어진 거에 어떻습니까? 네, 유영재 씨는 경찰, 검찰 수사 단계 그리고 지금 재판 단계에서도 꾸준히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형 다툼이 아니라 본인은 무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아니 이렇게 되면 신체적 접촉이나 노출 다 인정하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신체적 노출이 있었지만 그건 열이 있어서 나는 혼자 오래 살면서 그렇게 해왔던 거지 의도성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신체적 접촉 역시 있는 건 맞는데 발 마사지를 해줄 정도로 평소에도 이런 어느 정도의 친밀감의 접촉은 서로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1년 6개월 함께 살았는데 그러면서 선운숙 씨 언니와는 불편함이나 유감을 표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언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적이 있었고 그 부분이 녹취록으로 남아 있었고 그 20분에 해당되는 녹취록이 현장에서도 틀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유영재 씨가 무죄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앞뒤가 맞지 않은 정황이 꽤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그 생각하실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아니 그 녹음 내용이 있다면서요. 재판전 그 판사님 앞에서 그거 안 튼 거예요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결심 공판에서 유영재 씨가 선운숙 씨의 언니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함께 듣는 청취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짚어드리면 네. 선운숙 씨의 언니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수치심을 느꼈고 트라우마도 있지만 내가 가슴에 묻는 것은 내 동생이 상처받을까 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유영재 씨도 은숙 씨에겐 그런 걸 어떻게 말하냐라면서 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유영재 씨는 언니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어머나. 계속해서 했고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사진 한 장도 공개를 했습니다. 유영재 씨 측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진 내용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자신과 그 선운숙 씨의 언니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을
언니와 비슷한 체격의 여성을 섭외를 해서 직접 실험을 해봤다, 재현을 해봤다 라면서 그때 찍었던 사진을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뭐나?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재현까지 해봤다는 것,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도 유영재 씨는 34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다라면서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변호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인과 처형 사이는 굉장히 좋았던 사이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어떤 과도하고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 헤아려 달라면서 변호를 했습니다. 일단 기가 찹니다. 갑작스럽게 판사님 앞에서 사진을 유영재 씨 측에서 공개를 했는데 선운숙 씨 언니와 비슷한 체격의 여성을 섭외를 했나 봐요. 그 법정에서는 아니겠지만 자기 집이든 제3의 장소든 어디선가 미리 했겠죠. 그 사진을 여성을 통해서 직접 어떤 이런 행위가 가능하겠느냐,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취지로 직접 재현을 해본 사진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재판에서 이런 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피고인이 범행을 재현한 사진이라든가 어떤 자료 조사물 같은 것들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피고인이 진술을 대신해서 행동으로 그걸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자료라고 봐서 일종의 진술 증거로 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재판부에서 범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근거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영재 씨 주장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유영재 씨한테 징역 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네. 성추행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심지어 조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이런 재현 사진까지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는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그 녹취 증거에 대한 어떤 이 논리적인 어떤 합일확치 이런 것들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징역 5년을 구형한다라는 것이 검찰의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선고는 이제 오늘 결심 공판이 어제였고 선고는 그럼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내년 1월 23일에 선고가 될 예정인데 그런데 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잖아요. 이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가중 요소가 있을 때 5년에서 8년이거든요. 네. 사실 저는 검찰의 구형량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판으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이 맞다라고 하면 친족관계인데다가 굉장히 장기간 오랜 여러 번 수회에 걸쳐서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금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특히 발 마사지를 해줬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구형량이 좀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 가중 요소가 좀 여러 가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1월 23일이 선고니까요. 그때까지 또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